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자, 오늘도 권영길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4차 윤석열 공판이 열렸는데 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이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탈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콩판에서 이제 네. 좀뭐 흥미롭다 그래야 되나? 음흠. 그 이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직계 부장과 주무시는 것 아니죠라고 네. 해서 그래서 피고인 한 번 더 부르니까 일어나서 고개 끄덕끄덕한 뭐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없이 요즘에는 기가 많이 꺾인 모습, 그러니까 뭐 포토라인에도 안 쓰고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전에도 뭐 저 임태훈 소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도 약간의 특혜는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탈당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뭘 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건지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일부러 그런지. 그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의 절체절명의 갈길에 서 있다. 그 절체절명의 갈림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 놓고는 그런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려 있다. 뭐 그러면서 탈당한다는 게 사실 저거는 국민의힘이 정당도 공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명 조치를 했었어야죠. 제명을 했었어야 된다. 제명 출당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 2017년에도 대선 전에는 제명 출당을 안 하고 네. 그 뒤에 홍준표 당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제명 출당 조치했죠. 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만은 전 그 점이 사실 공당으로서 아직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고 비상계엄 이거 뭐 통치행위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는 안 하고 있고. 다른 부분 애매하게 그냥 사과를 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탈당의 변도 아직 이 사람이 아직도 참 네. 아직도 망상에 빠져 있나 하는 참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요. 네. 탈당을 하긴 했지만 글쎄요. 지금 말씀처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씨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일련의 사태, 후보 교체 사태에서도 뒤에서 입김을 미칠 것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검찰권을 장악함으로써 추가 여죄들에 대한 수사 기소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또 뭐 이런 자기의 걸린 사건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면권 을 행사하는 그 사면을 받으려면 대통령을 또 자기가 좌지우지했어야 되고 네. 모든 게 이 윤석열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국민의힘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 실질은 모르겠지만 외관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법정에서 졸면서 뭔가를 구상하지 않았을까, 조는 척하면서 뭔가를 구상하지 않았을까. 물론 머리가 뭐 그런 구상을 할 만큼 지금 맑은 상태는 아니겠지만 뭔가를 끊임없이 획책할 것이다라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재판하면서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뜨기도 하고 좀 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말씀처럼 재판장이 조는 거 맞냐 깨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봤을 때 뭐 재판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하루 때문에 종일 앉아 있으면 못 견디죠. 상대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고통 변호사들도 힘든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건인데 눈 감고 계속 있는 모습 그게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데 비공개 얘기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직연 재판부에서 윤석열 말고도 김용현 내란 재판 등 맡고 있는데 벌써 계속 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3일 재판부터는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난 6차 공판 때 네. 재판부가 이제 그 마지막 지금 남은 정인 신문 신모 씨 네. 반대 신문이 남아 있어서 이제 비공개 아마 뭐 정보사 요원인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요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다. 네. 그러니까 오전 중에 반대 신문이 끝나면은 23일 날 오후에는 공개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물론 반대 신문이 길어진다면은 또 그날까지는 뭐 비공개 재판 갈 수 7차 공판 전체도 할 수 있겠지만 7차 공판은 반 정도는 아마
네. 정보사 관련 증인들의 비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부터 6차까지는 다 비공개로 진행이 그렇죠. 됐거든요. 예. 이제 7차 23일 7차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건 좀 그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이게 비공개를 할 사실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도 뭐 좀 얘기를 좀 나눴지만 똑같은 뭐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군사 재판, 뭐 저도 군 판사를 했지만 비공개할 만한 내용을 빼면 돼요. 만약 군사 작전이나 관련된 거 있으면 그거 답변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 추려서 비공개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통으로 다 비공개한다 이 부분. 그렇죠. 그 현재 탄핵 재판하고 네. 하면 극명히 비교되는. 네, 다 얘기했잖아요 탄핵 재판. 문영배 권한대행은 자신의 재판 진행에 관한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 모두 그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걸 확정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히기도 했고 절차를 투명하고 공개되게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개할 수도 있고 뭐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이면 비공개할 수도 있는데 지기현 재판부의 문제는 여론에 쫓겨서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인상을 그런 안긴다는 인상이 좀,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뭐 룸살롱 파동도 거기에서 생기게 된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인 이게 굉장히 국민의 관심사인 중요 재판이다 보니까 전체 재판 일정을 이렇게 잡고 몇 회부터 몇 회는 뭐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쫓기다가 뭐 지하 통로로 들어가는 거 허용하지 않겠고 포토라인 허용하겠다. 이렇게 계속 뭔가 그 막히면 궁여지책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계속 보도되는 내용인데 윤석열이 계엄 직후에 여러 법조인들하고 통화한 연락한 정황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뭐 보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윤석열 전화가 통화 기록들이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하고 연락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비화폰까지는 다 공개가 예, 안 그건 됐는데 아직 다 안 됐는데. 비화폰이 공개되면 아마 엄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었던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남동 관저와 그 대통령 집무실 간의 통화, 일반 전화 통화 있잖아요. 그 청와대 라인. 요걸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왜 그랬느냐면은 당시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얼마큼 연루됐냐 안 됐냐를 볼 수 있는 거다. 왜 10시에 발표한다고 안 하느냐. 이런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 그 증거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이겠죠. 네. 청와대에 대한 대통령실에 대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은 이제 11일 이후에 주로 통화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11일 이후에 통화한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자기의 그 탄핵 심판, 탄핵 소추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네. 꼼수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윤곽건 뭐 등등 그 다들 지금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예. 배진환 변호사도 네, 있죠. 뭐 그런 사람들, 그 본인과 평소에 이 관계 있던 사람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송상현 전 서울대 법대명 자기 지도 교수죠. 네네. 송상현 교수죠. 예, 법대 교수입니다. 예. 뭐 등등과 통화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요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거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4일 새벽에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 직후에 4일 날 오후에 열렸던 게 4인방 회의잖아요. 이른바 4인방. 4인방 예. 회의. 여기에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김주현 민정수석. 아직도 민정수석으로 남아 있잖아요. 네. 이 사람하고 통화가 잦았다. 그러니까 그 4일 날 오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고 저녁에 4인방 모임을 했잖아요. 네. 모임 직후에 또 김주현과 윤석열 간 통화가 꽤 길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에도 뭐 김 수석과 통화가 여러 차례 있어요. 네. 민정수석이고 대통령직에 있으니까 통화를 할 수는 있지만은 요게 대부분이 다 이 이후에 계엄 이후에 탄핵 탄핵 소추 이후에 그리고 예. 또 공수처가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그런 점에 시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몰려 있는 예.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통화 기록만으로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은 네. 정황 증거는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네. 아직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게 다
법기술자들을 그러니까요. 동원한 형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주목해서 검찰의 뭐 정점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검찰총장 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검찰총장을 꼽는데 민정수석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관계가 또 특별한 관계고요. 예. 아니 뭐 서열상은 법무장관이 위고 그다음이 검찰총장이고 민정수석이지만은 실제의 역할은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이 사람이 좀 싹 빠져 있다는 게 사실 그게 조금 의아한데 결국은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윤석열 씨가 보통 권력을 네. 작동시키는 방식이 안면으로 뭐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베풀었던 그러니까 임명시켰던 직 뭐라든지 이런 걸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 빚 갚을 때가 되지 않았니? 네. 라는 식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법리적으로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보다는 누구를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네. 이런 식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의 특화된 분야는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누구를 통해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가 또는 간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 간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시켜서 잘한다는 거네요. 예, 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좀 김건희하고 이 통화 부분 그 서버를 아마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하고 비화폰 통화 기록이 얼마나 네. 사라진 걸 얼마나 복구해낼 수 있느냐. 복구해낼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일 것 같고요. 예, 예.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인데 내란 중요인모 종사자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고 우두머리는 혼자 저렇게 왔다 갔다 참 하면서 이상하죠.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예. 꾸벅 졸고 있고. 조는 모습 보이고 하는 이게 참 뭐 이상합니다. 정상적이냐.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가 우리가 네. 직위원 술자리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아직 지금까지 나온 걸 가지고 두 분 법률가 들으시니까 이게 확정이다, 빼박이다. 그래서 직위원을 재판장에서 교체해야 된다라고 볼 정도로 명확한 증거이든가요? 지금까지 나온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면 그렇진 않죠. 예. 그러면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빨리 조사해서 네. 지금까지 나온 사진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있다면 더 추가로 받아서라도 결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재판장을 가르라 말아라. 특히나 지금 다수 여당 그리고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선대위가 나서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민주당도 대법원의 자율 뭐 정화 내지는 이걸 기대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윤리 뭐 감사 지원관실 빨리 좀 조사하고 확정해서 증거를 과감히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네. 교체를 하든지 하는 거는 사법부 내부에서 해야 되지 외부의 주문회에서 하는 모양이 되면은 이건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이 그러니까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새 정부를 잡더라도 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이 빨리 신속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야 사법부도 사는 길이고 직위원도 아니라면은 빨리 해명해줘야 재판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맞고 거짓말한 게 사실이면은 교체를 해서 좀 바로 잡아주는 것도 맞을 것이. 이거는 네. 사법부 스스로 하게 해야 되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권력을 쥔 민주당이나 국회나 뭐 대통령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대통령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개입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그 점에 대해서는 꼭 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룸사롱 네, 지금 저는 관련해서. 사실 예. 그 14일, 15일 법원이 대응하는 방식 네. 그리고 어제 뭐 직위원 재판장이 법정에서 이제 대응하는 얘기했던 방식 부분. 네. 그거 굉장히 좀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외이긴 했어요. 예, 해명을 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판결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14일 김용민 의원이 했을 때는 그 중앙지방법원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근데 추상적이지 않았거든요. 2024년 8월이라고 시점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장소는 뭐 상호나 이런 거를 대면 그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사진으로 제시했죠. 그러면 직위원 재판장한테 2024년 8월 이 엽소에 간 일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그리고 돈은 갔다고 하면 돈은 그럼 어디서 났느냐 네가 냈느냐로 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마치
그 판결에서 입증 책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결을 하는 듯이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데 너네들이 제출한 것이 부족하다는데 예. 어떡할 거야? 라는 게 중앙지방법원의 태도였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압적이다. 물론 자기가 무슨 사건의 일방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의혹을 던졌고 의혹을 해명해야 되는 사람이 무슨 판결을 하는 듯한 것에 놀랐고 지기현 재판장이 어제는 법대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일인데 네. 그런데 법정의 건의를 빌어서 나 이렇게 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라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태도에 굉장히 대응 태도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은 5일이나 지난 시점에 그래서 이건 마치 민주당이 무슨 카드를 들고 있는지 엿본 다음에 내가 내겠다라는 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늦어질 리도 없고 시점 그리고 장소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의 대응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우 희대 판결이라고 하면은 네. 그게 나온 후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이 지기현 재판장이 무너지면 우리까지 법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굉장히 방어적인 심리로 나올 수 있는 면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참 난감하다. 그런데 지기현 재판장은 좀 법정에 안 나오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혹에 대한 해명 시기, 해명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너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소가 이미 서초동 변호사 업계에서도 거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소가 어떤 데인지도 알고 있고요. 네. 뭐 평판이 그 업소는 이제 뭐 정말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보다는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북장동식의 분위기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된다. 왜냐하면 뜨내기 손님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되고 그리고 카드를 절대로 안 받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는데 그 회원제다 보니까요. 그때그때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월말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이런 데 결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초동에서도 거기가 어디고 그런 곳이 어떻게 노는 곳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지기현 재판부에 들어가면 지금 그런 데서 노셨을까 연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북창동식의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 그리고 뭐 그 왜 그렇게 술값이 많이 나올 수 있냐는 이렇게 융접객원이 룸을 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자기 옆에 묶어두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묶어둔다고 한다고 하대요. 묶어두는데 뭐 에이스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당 44만 원 뭐 부가세 붙어서 그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시간당 보수보다 높구나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다 풍문이 퍼졌어요. 그 업소가 그 어디에 업소가 지금 다 어디 알고 있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곳이고 그래서 좀 재판을 안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명이 되더라도 일단은 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너무 그 재판의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어딘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 지금 법원 내부의 예, 예. 얘기를 좀 제가 네. 물어보니까 그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가 봐요. 일단 여성 접객운이 있었는지 여부. 네. 아직 이것은 접객운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는 안 됐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직무 관련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동석했는지. 방금 현금이라 그랬잖아요. 네. 현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뭐 연회비처럼 뭐 얼마를 키핑해놓고 뭐 그냥 하는 뭐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그 자비 투입이 있었는지 본인이 부담한 게 있는지 여부 요게 중요하고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그 사진만 가지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세 명이 사실 기념 사진 찍듯이 찍는 건 사실 좀 의외의 일이잖아요. 거기서 그걸 왜 찍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결정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판사들도 이거는 대부분 윤감실에서 빨리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긴 하지만은 계속 수적도 못 하고 핸드폰도 못 보지만은 빨리 조사해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예. 우리나라 좀 이현주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참 의안이 벙벙합니다. 예, 저도 언이 벙벙해서 지금 몰랐는데 만약에 그게 다 맞다 그러면 네. 좀 서초당 가봐야 되는데 저기 사무실 근처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예. 곳이다 보니까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예, 회원제로 회원 안 되는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기현 재판장이 회원이냐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지금 지기현 재판장 정도면 급여가
900 전후일 거라고 실수령액이 수당 빼고 900 전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갈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회원이어도 문제이고 본인의 회원이 아니고 갔으면 그 회원이 돈을 냈다고 보는 게 또 맞을 테고 어쨌든 참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2024년 8월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해야 될 분이 그건 교묘하게 빠져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죠. 그래서 거짓을 말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술도 인상은.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이제 삼겹살과 소맥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빠지는데 평소라는 단어가 전제가 돼 있어요. 평소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갈 수는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긴 하고 어쨌건 요거는 사법부가 빨리 확실히 빨리 판단을 좀 조사라든지 본인한테 빨리 좀 문의를 그러니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형사 재판하듯이 질질 네. 끌 사안은 아닌 것 아닌 것 같다. 같아요. 그래 그 본인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데 저렇게 재판 맞는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만약 저게 진짜라면.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를 위해서도 네. 그리고 사법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해 보인다.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저도 좀 처음 들었어요. 우리 연주 변호사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진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니까 뭐 점오라는 거는 뭐예요? 그럼 그렇게 빼어난 사람들이 아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템프로하고 점오 차이. 아, 템프로는 미모가 정말 뛰어나신 그 10% 여성 상위 네. 10%의 미모를 지니신 분이고 점오는 그보다 약간 하급.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죠. 더 위가 아니고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말씀대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빨리 의혹이 네. 풀려야지 재판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도 지금 선거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대위가 생각이 너무 듭니다. 너무 네. 개입하는 건 사실 모양새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